22대 국회가 21대 국회가 최상병 특검법 부결로 끝났고요. 또 최근에 군 관련 사고가 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22대 국회 1호 법안도 또 최상병 특검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군 전문가 또 사성 장군 출신의 의원 재선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모시고 이 얘기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다렸습니다, 의원님. 네. 듣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나 많고요. 네. 자, 일단 22대 국회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이 좀 각오가 남다르다고 하는데 의원님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신 겁니까? 네, 저도 각오가 남다르고요. 네. 책임감을 아주 어느 때보다도 많이 느끼고 네. 있습니다. 지금 시국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너무나 어렵잖아요. 네. 국민의 호된 해초리를 맞고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의 여망인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민생법 이런 거조차도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는 이런 정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22대에서는 네. 무언가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고 저도 보다 더 제일 선봉에 서서 윤석열 정부와 싸워야겠다라는 그러한 각오가 책임감이 느껴지고요. 네. 또한 이번에는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죄송합니다. 을 지역에 네. 발전시킬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하고 이 있습니다. 샴푸님하고 풍경님, 김병주 의원님 네. 주불리 멋져요. 또 뭔지 기대가 된다 이번에 그 얘기도 네. 우리 네. 딴 분이 잘못 남양주 병이라고 말씀 남양주 을입니다. 네. 남양주 을 지역구에서 자 지금 21대 22대 정말 넘어가는 핵심적인 상황에서 우리 김병주 의원님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현안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민주당의 1호 법안입니다.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경로, 대통령의 외압. 일단은 증거하고 물증이 좀 확보된 것 같은데 이 사건의 개요부터 조금 간략하게 좀 짚어볼까요, 의원님? 네. 이 사건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20대 해병대원이 네. 상간의 어떤 부당한 지시로 목숨을 잃었고 네. 이것을 명명백백히 밝히려고 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오히려 네. 지금 항명죄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또는 국방부 거대 권력기관들이 개입을 해서 수사 외압이냐 또 이런 여러 가지를 월권 행위를 하고 네. 이런 직권남용도 하고 이러한 의혹들이 있는 것이고 이건 총체적으로 국기가 문란된 사건이다. 국기 문란 사건이다. 네, 그러면서도 예. 군 내에서는 군기강이 문란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실제 현 윤석열 정부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네. 일단은 어제 그 당선자 워크숍을 했다고 하던데 그 국민의힘에서 네. 그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참가를 했더라고요. 네, 네. 3년 연속 참가인데 네. 오늘 본격적인 얘기 전에 요거 부분 네. 국민의힘 워크숍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네. 어떻게 보셨는지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네. 어제 국회 개원하는 날인데 저는 되게 분노스럽더라고요. 왜요? 현 윤석열 정부 국군 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의 예. 그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 현 상황 의식을 어떻게 저렇게도밖에 못하나 하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가 어떤 날이냐? 아침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10발을 맞습니다. 동해안 쪽으로 사격을 동쪽으로 했었고요. 쏘았고요. 이렇게 10발을 동시에 사격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특이한 현상이었고 서해에서는 어땠나요? 아침에 북한에서 GPS 교란을 네. 함으로써 우리 어선이나 상선들이 실제 충돌할 수도 있고 네.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불안 속에 살았고요. 또 어제하고 그저께 고무풍선 북한이 오물을 든 고무풍선을 뭐 한 난리 났지 260개에서 않습니까? 서울에까지 그런 네. 오물이 투척이 되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불쾌해하는 그런 순간이었잖아요. 고무풍선 260개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총 한 발 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에 너무나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고, 또 지금 군에서는 사건 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망 사고가 12사단에서 얼차례 받던 군기 훈련을 받던 또 인원이 안타까운 죽음을 사망을 훈련병이 했죠. 예. 하고 어저께 장례식을 어제 한 날이었어요. 네. 이런 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예. 국민의힘 연찬에 가서 아하. 기분 좋다 하면서 맥주를 마셨다고 하던데요. 네, 맥주도 오히려 뭐 내가 욕을 먹더라도 맥주 오늘 주겠다 하면서 했다라고 하는데, 맥주가 차려져 있더라도 오늘 같은 날은 맥주를 마시지 말고 콜라로 합시다 해야 될 국군 통수권자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기분 좋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대단히 분노스럽고, 도대체 대통령이 정신이 어디에 가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어제와 같은 상황은 너무 불안해 하잖아요. 그렇죠. 미사일 쏘죠, 뭐 GPS 교란이 있지, 오물 날라오죠. 그리고 얼마나 군대 내 사람들 죽고 있죠. 예, 그러면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사과하고, 또 이 정도 사항이 되면은 NSC를 열어야 돼요. 아하. 그런데 보니까 안보실 2차장 주관에서 안보 점검만 하는 회의를 할 정도로 네. 상황 인식이 아니라다라는 생각을 해서 더 불안해지고, 그래서 더 22대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좀 더 강하게 또 네. 국방위로 가시는 겁니다. 네, 국방위로 가는 걸로 계속 국방에 계실 됐습니다. 겁니다. 예. 국방에 가셔서 또 그런 네. 거 문제 제기 또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너무 상황이, 또 안보 상황이 힘든 상황인데, 연찬에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거기서 뭐 맥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말이 안 된다. 또 군대 내부 상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면,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그런 사망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제 같은 상황에 군 모든 부대 네. 사단장이나 군단장이나 또는 예. 연대장이 술을 마셨다 그러면 난리 나죠. 이건 난리 나는 나죠. 사건이에요. 부대 지휘관이 어떻게 그런 아침에 예. 미사일을 쏘고 네. 이렇게 고무풍선이 날아오고 또 군의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데 난리 나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누굽니까? 네.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네. 그럼 당신이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저러한 형태를 봤을 때 우리 장병들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우리 또 국방에 계신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 또 앞으로 좀 문제 제기하겠다는 마음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시 현안 또 최상병 특검 얘기하면, 이 최혜병 사건은 아마 크게 세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최혜병이 그 수색 과정에서 사망하게 됐는데 왜, 누구 지시로, 그 과실 부분이 지금 하나로 되고, 그럼 경찰청이 지금 하고 있죠. 두 번째,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외압을 행사했던 부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부분이 또 맞는 것 같고요. 외압 행사해가지고 결국은 박정훈 단장이 항명죄가 됐던 그 군사법원 재판 받고 있죠. 이 세 가지인데, 오늘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왜 경로하게 됐고 왜 이게 외압이 맞느냐, 이 부분으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화 연락을 8월 2일 날 이종섭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한 3번 정도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뭐 연락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주요 여기 변곡점마다 네. 대통령실의 전화나 대통령의 전화 네. 통화 기록이 등장해요. 그렇습니다. 예. 변곡점이 세 군데잖아요. 예. 8월 31일 날 7월 31일 7월 31일 날 어땠습니까? 예. 장관이 결재한 그거를 뒤엎었잖아요. 대통령실 02800에서 전화 온 게 있죠. 대통령실에 예. 그 전화를 일반 받고 전화. 예. 바뀌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 맞습니다. 거고요. 그것이 이종섭 장관이. 그리고 경로설이 그때 나왔던 거고, 네. 그다음 두 번째가 8월 2일 2일 날 날. 이첩하는 날 경찰의 해병대 수사단에서 자료를 이첩했잖아요. 네. 그날 대통령 전화기가 예. 3번이나, 3번. 그것도 우즈베키스탄의 출당간 장관하고 3번이나 하잖아요. 네. 12시 넘어서 예, 한 그 그것도 무렵입니다. 예. 총합적으로 하면 한 18분 이상. 네. 그러고 나서 뭐가 일어났느냐? 해병대 그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되고 보직해임되고. 예. 또 이어서 어떻게 됐느냐?
집단 항명 수괴죄, 네. 또 수사관 2명은 항명죄로 입건이 됩니다. 네. 저는 그 전화 3개를 그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 전화기에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퍼즐이 맞춰졌어요. 아. 두 번째. 왜냐? 예. 집단 항명 수괴죄, 항명죄로 군에서 박정훈 대령을 처음에 걸었잖아요.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제가 이거는 군판사를 오래 12.10이나 했는데. 11.6이나 이런 봤습니다. 내란죄라든가 이런 사건이 났을 때 그때도 못 집단 항명 걸었는데요. 수괴죄를 할까 말까인데 이런 정도는 사실은 군에서 통상 보면은 지시불이행으로 아. 징계 사유예요. 그렇죠. 그런데 집단 항명 수괴죄를 걸었길래 제가 야 군이 미쳤나?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셨거든요. 다 할 정도가 예. 아니라 이건 뭔가 잘못됐다. 예, 예, 예. 도대체 이종섭 장관도 되게 합리적인데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예, 해서 그렇죠. 제가 그때 그 국방에서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 어떻게 해서 집단항명 수괴죄 전시에는 즉결 처분도 사형도 가능한데 가능한데. 사형도 가능한 예. 이 죄를 걸었냐 했더니 3명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집단으로 어떤 모의를 하는 것 같아서 했다라고 국방에 진술을 한 거예요. 예, 예.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뒤에 있는 모든 분 전화 잘 받으세요. 전화 안 받으면 집단항명 수괴죄 걸린다. 예. 너무 어이없잖아요.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거기에 예. 배경에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기에서 아하. 3번 했다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걸로 연결이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한 번 변곡점 8월 8일 날 또 전화가 네, 전화하죠. 대통령 전화와 그 대통령 전화기하고 이종섭 장관이 전화하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첩 빼온 서류를 그때까지 군 검찰에서 다시 검토하느냐, 네. 뭐 조사본부에서 하느냐 하는데 조사본부 이런 데서 하고 싶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결정이 안 됐는데 그 이후 8월 9일 날 장관이 명령해서 조사본부에서 이첩한 서류를 다시 검토해서 경찰로 보내잖아요. 네.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2명으로 압축을 해서 줄여서 보내잖아요. 보냅니다. 그러니까 변곡점마다 아하. 대통령의 전화기, 아하. 대통령실의 전화와 아하. 이종섭 장관이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은 매번마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가는 것이고 예. 이것을 이제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아하. 수사를 해야 된다. 의원님이 지금 네. 너무 잘 정리해 주셨는데 7월 네. 31일, 8월 2일, 8월 8일 네. 전화가 왔고 전화 올 때마다 뭔가 큰 일들이 하나씩 바뀌었다. 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공수처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작년 그렇죠. 연말부터. 네. 그러면 수사가 지금 공수처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언론에서 공수처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부승찬 의원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나 지휘부가 네. 공수처의 지휘부나 그 윗선에서 이 수사팀한테 뭔가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저는 일리가 있다고 아하. 봐요. 사실 그 실제 공수처 수사관들은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걸로 네. 비춰지고요. 그런데 그 위에서 어떤 외압이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공공연한 지금 네. 의혹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11월경에 공수처에서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이 통화했다 뭐 이런 통화 기록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압수수색을 했었어야죠. 국방부 장관도 해야 되고 했었어야죠. 대통령실도 했었어야 되는데 예. 못했잖아요. 그럼 아마 수사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왜 위에서 또 압력을 넣었을 것이고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밝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이 공수처 얘기를 좀 해보면 어쨌든 뭐 몇몇 안 되는 검사가 또 네. 수사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말씀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우리 의원님도 짚어주셨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이 경우는 무조건 압수수색을 해서 네. 전화기 내용을 따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이 부분은 문제 제기될 거거든요. 네. 공수처 기능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적고 인력도 많지 않고 네. 이 부분 좀 기능 강화하는 방향을 22대 국회에서 좀 논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 기능은 좀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수사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 최상병
관련된 이 수사에도 뭐 두세 명밖에 투입이 안 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던데 네. 실제 인력을 좀 보강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인력을 보강한들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실 압수수색 한 번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압수수색 하려면 공수처장이나 지부에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선 수사관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독립성을 좀 보장이 돼야만이 아하.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22대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인력 보강과 인력 보강. 그다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법 개정이라든가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수처가 지금 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관련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는 많은 증거들이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럼요. 수사 과정에서 또 예. 재판 과정에서 통화 기록이 다 지금 그게 거짓일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좀 분노스러운 것이 예. 운용위와 국방위에서 여러 그 관련자들에게 질의했을 그 때 제가 그 질문 드려요. 예. 그 이종섭 장관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통화한 적 없다. 뭐 네. 이거 좀 다 얘기했으면 이거 다 위증이나 범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운영에서 했을 때 안보실장부터 예, 다 안보실 거짓말했네요. 관계관들도 다 거짓말한 것 같고 예. 그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관련자들도 다 거짓말한 그러네요.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때 이종섭 장관한테도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 했을 때 없다라고 정확하게는 얘기했고. 이 건 관련해서는 통화한 적 없다 이렇게 약간 빠져나간 그렇죠. 구멍이 있긴 한데 어쨌든 거짓말에 나갈 수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저 안보실장도 그 네. 당시 조태용 안보실장도 대통령한테 여기 건을 보고 안 했다. 안 했다. 누구 좀 전화한 것도 예, 있고. 그리고 또 뭐 장관하고 통화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그때 다 추궁을 했었는데 네. 다들 부인을 대부분 했어서 이 위증 논란도 지금 휩싸이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때가 국정감사 기간이었거든요. 예. 국정감사 때는 위증죄 증인 선설하잖아요. 네. 위증죄가 형성이 됩니다. 되는 거죠. 예. 네. 자, 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하기도 어렵고 또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근데 필요한데 21대에서는 이 특검법이 좌절되고 22대에 1호 법안으로 올라갔는데 특검법 22대 네. 국회 잘 처리가 될까요? 저는 22대에는 꼭 처리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지금 아마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특검법의 필요성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통화 기록이 대통령 그 전화기와 통화 기록이 나오면서 네. 점점 이렇게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올라가고 네. 이제는 대통령도 수사해야 된다. 대통령의 그 개인 폰도 압수해서 포렌식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에 대한 여론은 점점 올라갈 것이고 아하.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도 거대한 이런 민심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되면은 수용할 이제 수밖에 거부권 행사하면 없다. 안 된다. 이 네, 말인가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네. 자, 뭐 특검법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군대 관련된 사건들도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병 훈련 중에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2명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자, 군기 훈련, 뭐 이 얼차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받다가 완전 군장하고 있다가 훈련병이 또 숨지는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저도 군에서 장교로 오래 근무를 했지만 뭔가 불안할 때 이런 사망 사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렇죠. 왜 최근에 이렇게 이런 사고들이 자꾸 발생하는 겁니까? 저는 사실 먼저 이런 네. 사고들이 나서 운명을 달리하는 우리 군인들 네. 명복을 빌고요. 참 군 출신으로서 너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사실은 스트레스가 강하게 올라갈 때 이런 사고들이 연달아 많이 나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특히 신원식 장관 장관 취임하고 이후에 군을 군사 대비태세에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균형이 많이 깨진 것 같아요. 네. 군사 대비태세하고 뭐 훈련을 강화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실 훈련과 휴식이 조화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할 수가 너무 팽팽하다 보면 끊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놀 때도 있고 예.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압박들이 군사 대비태세 쪽으로 너무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이러한 그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압박감들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지금 또 군에서 보면은 점점 강대강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보십시오. 그 풍선에 오물들. 오물. 네. 그럼 모든 GOP에서 지금 총 한 발 못 쐈기 때문에 속으로는 전전긍긍하면서 그렇죠. 아주 긴장감이 긴장감을 아주- 더 올리고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미사일 저렇게 아침에 사격한 모든 인원들은 네. 대기태세하고 군 지휘관들은 일체 해식 금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예. 이상하게 국군 통수권자는 또 맥주 얘기하십니까? 하고 맥주. 있지만은 군은 예. 그렇게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 실제 휴식과 이러한 훈련이라든가 이런 조화가 안 돼서 사고가 많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실제 대통령이나 그 밑에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어떤 인격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걸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또 한쪽 측면만 이렇게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럴 때일수록 군이 균형 잡힌 교육 훈련, 부대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방부가 이렇게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열어서 신원식 장관이 교육훈련을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위험성 평가, 안전 수칙 준수, 위험 예지 교육 등 안전 대책을 아주 철저하게 강구하라 이 지시를 내렸거든요. 이런 뭐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또 이건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건 하나만한 하나만한 얘기입니까? 또? 왜냐하면 이것은 아. 이미 다 규정에 하고 나와 있죠. 있는 예, 거예요. 예, 예. 규정대로 지휘관들이 하는 의식이 중요하죠. 네. 예, 지금 이미 규정상에 그 훈련하기 전에는 위험 예지 훈련하고 안전한 가운데서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 네. 것이고요. 또 안전 훈련을 꼭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장관부터 해서 그 밑에 우리 지휘관들이 의식이 좀 전환이 돼야 되겠다. 아하. 대비태세도 중요한데 대비태세를 하면서도 예. 또 휴식이 보장되고 또 훈련을 강하게 하면서도 잘 쉬어야지 잘 싸웁니다. 예, 그건 휴식이 뭐 맞잖아요. 보장되면서 예, 맞습니다. 균형 잡혀야 예.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워라밸이 됐을 그렇죠. 때 업무의 효율도 올라가잖아요. 맨날 야근하고 맨날 한다면은 맞습니다. 업무 효율이 올라가겠습니까? 군도 그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의식이 중요하고 규정을 준수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맨날 말로만 뭐 그 강한 안보 뭐 또 즉각 1초도 기다리지 말고 대응하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사 대비태세가 이루어지면서 부대 관리가 잘 되게 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최근에 대통령실 2주년 행사에서 특전사 네. 요원들을 차출해서 태권도 시범을 보였다. 네. 근데 그 전에는 이건 그냥 경호실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다가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그것도 너무 어이없는 예. 거 아닙니까? 뭐 제가 그거는 이제 파악 중에 있는데 네네네. 사실은 2주년 행사에 경호처 직원들하고 직원이 태권도 시범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같이 군인들이었어요. 해서 예. 했다 하고 예. 했다고 하는데 지금 국방이나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서 네. 그걸 확인할 확인이 안 수가 될 없는데 건데. 그것은 진짜로 한 50년 전, 50년 전에 그러니까요. 그런 사고 방식이잖아요. 네. 보여주기식. 보여주기식. 네, 경호원들 아주 강하게 이렇게 예. 태권도 잘합니다 하고 예. 대통령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건 경호처 요원이 아니라 현 실제 군인이었다면은 군인 데리고 와가지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아마 태권도 시범단 이런 제일 요원이- 잘하는 사람들. 예, 네. 일 확률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국방위에서 네.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네. 열리는 대로. 그래서 만약 그런 사항이라면은 이런 군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네, 예, 예. 따져보시겠다 말씀 주셨고 다시 정치권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22대 국회 우려도 좀 많습니다. 21대보다 더 대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치열하게 공방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각오로 임하시는 이 질문해도 네, 됩니까? 네. 네, 22대는 좀 성과를 내야죠. 성과를 21대는 사실 우리가 여당이었다가 정권을 뺏기고 야당이 되면서 저 21대 느꼈던 경우는 여당을 하다가 야당으로 네. 가니까 공격력이 좀 약했어요.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의총에서도 왜 이렇게 우리가 야당인데 공격력이 아하. 약하냐, 예. 언제까지 여당인지 아느냐라고 저도 제안하고 공격적으로 하고 야당 본색으로 가야 된다 예, 이 예, 예.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이제 후반에 와서 이제 야성을 좀 네,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랬는데 이제 22대에는 보니까 공격력이 센 분들도 많이 오셨고 또 새로운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잖아요. 또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된다. 네. 그래서 총선에서 민심을 보여주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민심, 그런 또 시대 정신을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수행을 철저히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제일 선봉에 서서 네. 싸울 예정입니다. 선봉에 쓴 우리 네. 사성 장군 출신의 선봉장. 우리 김병주 우리 의원님. 네. 자, 탄핵 개헌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도 한번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사실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탄핵 개헌.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정권이 탄핵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부권을 벌써 14번 네. 행사를 했고요. 특히 최상병 거부권도 했고 또 최상병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일리지가 쌓여지고 있고 이것이 마일리지가 차면은 열차는 탄핵 열차는 출발할 거라고 네. 봅니다. 개헌 문제도 지금 야당 조국신당 같은 경우 뭐라고 했습니까? 뭐 3년이 하겠다고, 너무 짧다. 네. 너무 너무 3년이 길다, 길다 이렇게. 함으로써 표를 많이 얻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하는 개헌 그런 거는 저는 그 논의가 충분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네. 탄핵의 문제나 특히 개헌 문제는 거대 담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2대 우리 민주당에서 실질적으로 좀 토의를 해서 가닥을 잡아 나가야 되겠죠. 자, 댓글 좀 소개해드리면 이정인 님이 이 주불리는 사랑입니다. 주불리가 우리 김병주 의원님 애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튜브 제목이 주불리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네. 자, 국방위도 주불리. 가져오세요 민주당 의원님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민주당이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렇죠.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정신 켈리님. 차리고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끝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2대 개원이 어저께 시작이 됐고요. 네. 지금 나라가 온통 어수선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년 동안 많은 분야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정상화되고 있고요. 22대에는 민주당 또 제가 같이 노력을 해서 정상화에 제일 앞장서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은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은 만 사람이 같이 꾸면 이루어진다라는 이루어진다.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러한 같은 뜻을 같이 해서 한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